네, 그러면 세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장단기 금리 차이 역전, 그리고 향후 주가의 관계에 대한 건데요. 제가 한번 가설을 만들어 봤습니다. 사실 이제 장단기 금리 차이 역전에 대해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저희 채널에서 막 되게 이거를 본격적으로 다루진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제일 많이들 보시는 것이 10년하고 2년의 차이인데 이게 역전이 완전히 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주제를 다루기에는 약간 성급한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금요일 날에 완전히 역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젠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다 싶었던 거고 그동안에 저는 좀 여기에 대해서 말을 아껴왔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장단기 금리차하고 주가 간의 상관관계라는 것이 과연 정말 아주 강하게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말을 아껴왔는데 왜냐하면 저는 이제 여러 가설을 세워본 거죠. 역전 기간이 길수록 주가에 안 좋았을까? 아니면 역전의 심도가 깊을수록 더 많이 역전이 될수록 주가에 안 좋았을까? 아니 역전 당시에 GDP 성장률이나 뭐 물가 상승률 뭐 이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서 주가가 달라졌을까? 근데 어떤 것도 이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역전 이후에 경기 침체까지 이어진다. 여기에는 뭐 동의를 하지만 그 기간이 역전 이후에 꽤나 있거든요. 여기도 보시면은 뭐 평균적으로 37개월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아니 이게 리세션이 37개월 뒤에 오는 거면 그 사이에 주가 오를 수도 있는 건데 이게 과연 큰 쓸모가 있는 걸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점도 좀 작용을 했었어요. 1980년 이전하고 이후 금리 역전에 대한 주가 반응이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1980년 이전에 이제 그 역전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보시면은 주식시장이 나빴어요. 마이너스죠, 다. 근데 80년대 이후에는 오히려 역전이 나타나고서 주식시장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우린 80년대 이후를 살고 있잖아요. 굳이 내가 이거를 나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아이고 야 답 찾았다 이러신 분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 뭐냐면 지금 제일 논쟁거리가 인플레고 이 인플레의 성격이 우리가 80년대 이후에 못 봤던 인플레이다. 즉 70년대에 있었던 스태그플레이션스러운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여기 무릎 탁 치고 답이 나오신 거죠. 아니 뭐야 70년대 시기면 주가 안 좋은 거네. 장단기 역전이 답 나왔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어떻게 판단하시냐 기준을 가지냐에 대한 부분이고요. 반면에 여전히 뭐 안정화될 거고 우리는 인플레가 없는 세상 80년대 이후를 살고 있어 라고 하시면은 조금 더 들어보셔야 되는 거죠. 이제 연준 프레드에 들어가시면은 장단기 금리 차이가 그래프가 아주 깔끔하게 잘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고서 요 맥스로 땡기면 1970년대 중반 76년 6월부터 해가지고서 10년물하고 2년물의 금리 차이 요게 이렇게 그래프가 쫙 나옵니다. 그래서 요 까만색 선 있잖아요. 요것보다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게 역전이 된 거죠. 2년물 금리가 10년물보다 더 높았다라는 것입니다. 보시면은 80년을 전후해서 한 78년부터 그 다음에 대략 한 82년까지는 엄청난 역전 구간이 있었어요. 중간중간 플러스로 좀 가기는 하지만 그쵸? 그 다음에 보시면은 88년, 이제 89년이죠. 89년부터 뭐 한 1990년 들어갈 때까지, 그러니까 89년 내내 역전이 났던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는 2000년에 들어와 가지고서 역전이 1년 내내 있었던 구간이 또 있었다. 그러고서는 2005년에 잠깐, 그리고 2006년부터 해서 2007년 초까지 또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던 시기가 있었고, 그리고 제일 가깝게는 우리가 2019년도에 역전이 살짝 장중에 됐었다. 그런 시기가 하반기에 있었다. 그리고서 지금 바로 지난 금요일에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었다. 요게 이제 오늘 저희 방송의 썸네일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크게 봐서 80년 전후, 89년, 2000년, 2006년, 7년, 그 다음에 2019년 잠깐, 그리고 지금이다. 요 시기들의 특징을 한번 보자라는 것입니다.
보시면 먼저 78년도, 그 다음에 80년, 82년도로 이어지는 이 구간인데요. 네. 요때 당시에 주가가 어땠냐면 다우지수 보시면은 요랬습니다. 왔다 갔다 박스권이었어요. 그러다가 장단기 금리차 문제가 해소가 되자 주가 빵 함 뛰어요. 그리고 다시 역전이 되자 아이쿠야 내려옵니다. 그래서 요 4년 동안에는 주가가 재미가 없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조금 하방들이 보이는 지지부진한 장세가 연출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지금부터 이제 사실 뭐 어떤 제가 얘기할지를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었을 때 연준이 어떻게 행동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려볼까 하는 겁니다. 자, 78년도 역전이 됐어요. 근데 금리를 계속 올려요. 보이십니까? 이때 이제 아서번즈 의장이 0.25 올리고 그 다음에 윌리엄 밀러 최단명했던 연준 의장입니다. 요 분이 들어오고 나서 계속 금리를 올립니다. 매 회의 때마다 올려나가요. 그 다음엔 폴 볼커로 바뀌죠. 볼커도 금리를 올립니다. 그쵸? 그렇게 해가지고서 1980년도 3월에 보시면은 드디어 금리가 20%까지 여러분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1980년 3월이죠. 요때 보시면은 주가가 제일 안 좋은 구간에 지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장단기 금리 차이도 역전이 가장 심화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주가도 너무 빠지고 하니까는 금리를 또 좀 파격적으로 낮춰줘요. 그래갖고서 순식간에 반토막이 나고 장단기 금리가 이제는 플러스 구간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급격하게. 여기죠, 여기. 이렇게 들어가니까 증시가 급반등을 합니다. 그런데 인플레 잘 안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금리를 올려요. 그래서 다시 20으로 갑니다. 그래서 사실 유의미하게 금리가 좀 안정화, 내려가게 되는 거, 그 말인즉슨 인플레가 잡혔다는 뜻이죠. 유의미하게. 그게 82년도 하반기가 되어서입니다. 82년 하반기 올라가서 보시면은 81년도 지나서 82년도 들어와서 하반기 요때를 지나서 비로소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완전히 해소가 되죠, 여러분. 그리고 요때가 증시로서는 거의 최저점을 기록을 합니다. 그 뒤부터는 87년도에 블랙 먼데이가 올 때까지 계속 우상향입니다, 여러분, 증시가. 그래서 요거를 발견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을 때 연준이 계속해서 매파적 스탠스를 가지고 있으면 주가 재미가 없다. 근데 그 와중에 비둘기적 스탠스를 보이면 주가가 다시 튀어 올랐다가 또 매파적이라면 떨어지더라. 과연 이 생각이 맞을까? 88년으로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89년 내내 이제 그 역전이 일어났었던 구간이죠. 여기 보시면은 89년도 내내 증시가 좋아요. 올라갑니다. 20% 이상 상승을 해요. 이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 88년도에 금리를 계속, 이 그린스판이에요. 이때 바뀌었는데, 그린스판이 88년도 내내 금리를 조금씩 올려가요. 근데 88년 12월 14일에 8%대로 마지막으로 금리를 올린 이후에 1년 동안 금리를 움직이질 않습니다. 89년 말까지. 그러니까는 더 긴축으로 가는 거는 막았던 거죠. 그리고 그 뒤에는 경기가 나빠지기 시작하자 금리를 내려가는 쪽으로 가버립니다. 완화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기 보시면은 장단기 금리 역전이 딱 발생을 하니까는 금리를 올려나가다가 그린스판이 중단을 시켜버린 거죠. 더 이상 금리 인상하지 말자. 일단 지켜보자. 실제로 장단기 금리 차이는 더 역전이 심화가 되어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주가는 계속 올라갑니다. 왜? 긴축이 멈췄으니까. 근데 그 뒤에 결국에는 이때의 상황들, 그러니까는 물가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어가 결국은 안 돼 버려요. 그래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 경기 침체가 옵니다. 경기 침체가 오자 어떡하냐? 그린스판이 금리를 내립니다. 물론 이 경기 침체로 인해 갖고서 주가는 다시금 2,400 중반까지 떨어져요. 근데 어쨌든 처음으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던 시기에 주가가 2,100이니까 그때 비해서는 10% 이상 올라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는 이때는 장단기 금리 차이가 발생을 했고
심지어는 그로 인해서 나중에 경기 침체까지 왔지만 연준이 역전 즉시 긴축을 멈췄고 완화적 스탠스로 갔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괜찮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98년도에도 잠깐 나타났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98년도 5월, 6월, 7월에도 장단기 금리 역전이 나타났었거든요. 이때 당시에는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하면요. 5월에서 이제 6월, 7월 정도 갈 때까지 이때 주식시장이 그냥 그랬어요. 역전이 나타났는데. 물론 그때 빠진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선언, 그 다음에 LTCM 파산이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 이상의 좀 하락이 있었죠. 이때 당시는 연준이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면은요. 제가 이제 그 역전이 나타난 게 98년도 5월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린스판 의장이 보시면은 97년도 3월에 마지막으로 금리를 올리고요. 98년 5월 금리를 더 이상 건드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89년하고 마찬가지인 거죠. 금리를 올리다가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네. 그 즉시 그 긴축을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LTCM도 터지고 모라토리엄도 터졌네. 야, 낮춰. 다시 돈 풀어. 해가지고서 내리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금 급반등 해가지고서 오히려 쭉 가죠. 어디까지? IT 버블까지 가죠. 다음으로 2000년입니다. 2000년 2월에 처음으로 또 이때 장단기 금리 차이가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다우지수는 어떻게 되느냐? 11,000에서 1,800으로 소폭 내려요. 이때 약간 이렇게 내려요. 역전이 됐던 기간 동안에. 하지만 우리는 다우를 보려는 게 아니죠. 나스닥을 보죠. 요 기간 동안에 4,700에서 2,500까지 빠집니다. 아주 무서운 얘기인데 이게 뭐냐 하면 역전이 2000년 2월에 나타났죠. 나스닥의 최고점은 2000년 3월이었습니다. 그럼 이때 그린스판은 이걸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99년도에 그린스판이 계속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원래라면 앞에 89년, 98년 사례에서는 그린스판이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자마자 긴축을 멈췄어요. 그러면 이때도 2000년에 긴축을 멈췄었을 것 같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2000년에 들어서도 금리 계속 올립니다. 2월에도 25bp, 3월에도 25bp, 심지어는 5월에는 50bp 인상까지도 해버립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시죠. 이미 나스닥은 3,500 찍었는데 4,700이 3,500으로 떨어져 있는데 그린스판이 50bp로 올려요. 그러니까는 계속 빠지죠.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차 역전의 문제가 아니라 연준이 긴축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더 문제였다라는 것이 여기서도 나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주식이 너무 빠지니까 여기 보시면은 2000비트로 떨어지잖아요. 2001년 시작할 때 4700이었는데. 그러니까는 견디지 못하고 그린스펀이 50bp 금리 인하를 단행합니다. 6.5에서 6으로 내리죠. 그리고 2001년 1월이었죠. 6%가 12월에는 1.75까지 내립니다. 그리고 이게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이 2001년에 이만큼 내려도 주가 계속 빠지죠. 그렇죠? 2002년까지도 계속 빠집니다. 그러니까 그린스판이 결국에는 2003년 6월에 마지막 금리 인하 단행하는데 1%까지 금리 내려버립니다. 그 뒤에 물론 이제 9.11이라는 사건도 있었고 하기는 하지만 중국의 부상, 그 다음에 인플레가, 그 다음 원자재 시대였고 그런 것들도 있기는 하지만은 미국이 이때는 주식시장이 많이 어려웠어요. 상대적으로. 여기서 여실히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이제 2006년도, 7년도에 역전됐던 거. 이때를 가장 많이들 말씀하시죠. 장단기 금리 역전돼도요, 주식 올라요. 금융위 직전에 보세요. 금리 계속 올려갔는데 주식 계속 올랐어요. 다우가 실제로 이 기간 동안이요, 1800에서 13400까지 올라갑니다. 장단기가 역전되어 있는 기간 동안 거의 30%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근데 이때도 어떠했느냐라고 보시면요. 자, 2005년 12월에 장단기 금리 역전된다고 말씀을 그때 보시면은
2006년도 내내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어 있고 이게 2007년도 초까지도 계속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때는 보시면은 좀 그게 보여요. 금리를 계속 올려갔어요. 실제로 25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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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bp 올려갔어요. 그런데 참 괴이하게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야, 이때 주식시장 되게 좋았는데, 그쵸? 근데 한번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냐? 실제로는 2005년 12월에서요. 2006년도 마지막 금리 인상이 언제죠? 6월 말이죠. 2006년도 7월, 8월까지도 주식시장은 그저 박스권이었어요. 금리를 계속 올려갈 때에는 주식시장이 못 올랐습니다. 근데 6월 말에 마지막 인상을 하고서는 인상을 더 이상 안 하죠. 멈추죠. 그리고 오히려 2007년도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징후가 보이자 금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2007년 9월 달에. 마지막 금리 인상을 했었던 2006년도 6월 말 이후부터 첫 번째 금리 인하, 이제 위기감이 감돌았던 거죠. 9월 달, 2007년 9월. 그때까지가 30% 증시가 올랐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도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었다.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데도 주식시장 좋지 않았냐? 아니요. 금리를 그때 25bp씩 베이비 스텝으로 올려가고 있을 때는 증시는 박스권이었다. 오히려 멈추고 난 이후에 그 뒤에 장단기 금리가 해소가 되고 주식시장이 거의 30%의 랠리를 펼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저의 가설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또한. 자, 그 다음에 이거 제가 날짜 잘못 적었네요. 2019년도인데 2019년도 9월 달에도 같은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이때 보시면 8월에서 9월 사이 살짝 이렇게 역전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때가 뭐냐 하면 파월 의장이 이때는 이제 잡았던 때인데 2019년도 8월 달에 연준이 18년 12월까지 금리 올리거든요. 그리고서는 금리를 안 건드려요. 그 다음에 19년도 8월 달에 첫 번째 금리 인하를 합니다. 왠지 모르게 요 달에 장단기 금리 역전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돈을 풀기 시작을 한 거죠, 다시. 9월에 또 인하, 10월에 또 인하합니다. 19년도 하반기에만 요때만 3번의 컷이 있었죠. 그리고 낙QE라는 이름으로 9월부터는 대차 대조표도 대폭 늘립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었느냐? 주식시장이 보시면 이때 이제 금리가 역전되었던 그 19년도 8월 달 이때 당시에 증시가 좀 내려요. 한 5% 정도. 그러고 나서 방향을 못 잡고 있다가 낙QE까지 해주고 금리도 계속 내리네. 그때부터 증시가 쭉 올라갑니다. 언제까지? 코로나 터질 때까지. 그래서 결론을 내려보면 이거예요. 장단기 금리차 그 자체보다도 연준이 그때 당시에 어떤 스탠스를 가지느냐가 중요한 것 같다.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차 환경에서 연준이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 지금 뭐가 더 중요하냐, 그거에 달려 있는 거, 그걸로 저는 좀 결론을 한번 내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연준이 그 환경 속에서 긴축을 해 나간다. 그러면 주식시장이 별 볼 일이 없는 거고, 만약에 연준이 긴축을 멈추거나 완화로 돌아서 준다. 그러면 주식시장이 좋게 반응을 하더라. 그러면 지금 연준이 금리가 역전이 된 환경에서 어떻게 할지를 한번 보자는 것이죠. 어떻죠? 지금은 맹렬하게 금리 올리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지난주 주식시장 총평하고 똑같이 여전히 조심하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가 장단기 금리차 역전하고 향후 주가 관계에 대한 제가 만들어본 가설이었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